자, 우리 레인보우롭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레인보우롭틱스 급등이 나왔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오늘 차트 보자마자 조금 하고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. 그동안 우리가 어떤 구간을 지나왔습니까? 연말 수급 빠질 때도 버텼고, 조정이 나올 때도 버텼고,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때도 계속 지켜보고 버티고 있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그냥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이 종목을 좀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.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날이에요. 특히 오늘 같은 급등은 좀 운 좋게 튄 날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하죠. 그래서 오늘은 괜히 좀 흥분부터 하기보다는 왜 하필 오늘이었는지, 그리고 이 급등을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,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같은 날일수록 이것들을 막 더 갈까?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급등이 어떤 흐름 위에서 나왔는지,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진짜 참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이 레인보우롭틱스의 오늘의 이 급등의 의미, 제가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영상 보시기 전에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담은 그 ETF가 1월 6일에 새로 출시가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ETF라는 게 단순히 종목이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놓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에요.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더 이상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미 중국하고 미국은 이거를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차세대의 그 패권 산업으로 보고 있고, 또 국내에서도 제조업 비중들이 높고, 그다음에 로봇 밀도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그런 환경 덕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2025년 그 국내 시장에서도요, 그 로봇 관련 지수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거였고, 이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만을 집중적으로 담은 그 ETF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산업을 하나의 테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산업 묶음으로 보겠다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,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는 사람들이 사고 팔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강제로 사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. 근데 이 ETF를 누가 주로 오래 들고 있느냐를 보면은 개인보다는 연기금이나 기관 같은 이런 큰 자금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커요. 이 자금들의 특징들은 좀 분명하거든요.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고 들어오는 돈들이 아니라 산업 단위로 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돈이라는 건데, 기관이나 연기금은 로봇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기업별로 그 기술 방향이나 속도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에 비중을 좀 크게 넣는 게 사실적으로 좀 힘들어요. 그 제약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은 그 로봇 종목을 사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사고 또 분산해서 접근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ETF가 생기면은 이 구조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죠. ETF는 이 회사가 제일 좋다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로봇 산업 전체를 가져가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규정상으로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한 그런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. 이렇게 한 번 들어온 자금들은 한 번에 몰려 들어왔다가 빠지는 돈들이 아니라 천천히 들어오고 비중들이 좀 나눠서 쌓이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비교적으로 오래 머무는 성격들을 가져요. 그래서 ETF가 포함된 종목들은 어느 순간부터 조정이 와도 바닥이 좀 단단하고 이상하게 계속 받쳐주는 그런 힘들이 존재하거든요.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게 바로 그 ETF가 만들어내는 그 수급 구조의 변화예요. 그리고 이 ETF 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그 기관, 연기금, 개인 그 중에서 누가 사든 간에 그 물량들의 가장 큰 비중을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제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. 이제 시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개별의 테마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, 이런 관점들로 보기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연초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돌아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연말에는 우리가 계속 봤었잖아요. 그 메이저 수급들, 그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그런 큰 자금들은 대부분 조금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고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려는 그런 모양새들을 많이 취했었는데, 대부분 연말에는 괜히 건들지 말자, 올해의 수익률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자, 이런 분위기들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런 수급 공백들을 보고 종목이 안 좋다, 흐름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요. 근데 연초가 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.
연초는 이제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비중을 새로 배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. 특히 ETF가 새로 나오고 나서 섹터에 대한 그런 프레임들이 다시 잡히는 구간에서는 자금들이 안 들어오는 쪽보다는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쪽들로 움직이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 뭐 연말에 왜 안 샀지?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연초에 다시 들어올 명분이 있느냐 이걸 보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ETF 이야기까지 엮어 보면은 뭐 사실 뭐 연초라는 타이밍 자체가 수급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간이 될 것 같아요. 다만 여기서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 하나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, 뭐 제가 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마냥 항상 그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로봇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성장주라는 거예요. 성장주는 뭐 기대와 그림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중 가가지고 실적에 뒤에 따라오는 그런 구조인데, 문제는 1월 달이 어떤 달이냐는 거죠. 1월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. 특히 뭐 4분기 실적은 기업들이 보통 1월 말에서 한 2월 초까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. 이 시기가 오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분위기들이 나와요. 일단 실적부터 보고 들어가자. 지금은 괜히 앞서갈 필요가 없다. 뭐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는데,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봤듯이 실적 시즌 전과 후에는 약간 성장주 쪽으로는 약간 수급이 좀 느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종목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그 관심이 뭐 이런 성장주 쪽에서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뭐 연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수급들이 막 직선적으로 막 들어온다?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연초에 수급들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실적 시즌이라는 그런 변수가 뭐 중간중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. 뭐 요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지금 그 연말 수급 공백 구간들은 전부 다 끝났고 연초에 수급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는 맞는데, 뭐 다만 그 로봇 섹터 특성상 실적 시즌 앞에서는 속도가 한번 꺾일 수도 있다는 거, 이걸 알고 가시는 게 우리가 매를 맞아도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. 그래야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뭐 조금 느려져도 '아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지 뭐 흐름 자체가 꺾인 건 아니겠구나.' 뭐 이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들을 알고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게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 그리고 차트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 차트 한번 봐 볼게요. 레인보우 옵틱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짝 걱정하던 이 48만 원 라인 있죠? 이 48만 원하고 45만 원 요 사이에서 약간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면 어쩌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어림도 없이 바로 외국인 수급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냥 밀어 올렸습니다. 근데 수급들 한번 봐 볼게요. 수급들의 주체가 누구냐? 지금 보시면은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죠.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? 단기적으로 차익을 내는 애들인데, 뭐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도 아직 올라갈 길이 남아 있다.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국인 수급 중에서도 그나마 얘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뭐 지금 전고점까지는 뭐 그냥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뭐 심지어 여기 매물대도 두꺼운데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뚫었다고 봐도 되거든요. 뭐 그리고 이제 각 파동마다의 고점들이 그나마 저항 라인들이 될 것 같은데, 뭐 사실 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나마 한 53만 원 정도? 이거는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뭐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